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대학입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특집 1편,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마스크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는 먼지 중에서 매우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허무하지만 이 먼지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존재하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성 물질들을 말하거든요.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나 아니면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는 매연들, 이것들 다 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크기가 작은 것들을 의미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냐 하면 대부분의 먼지는 우리 코털이나 기관지의 점막에서 다 걸러져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우리 체내로 흡수돼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성면 벤젠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들 때문에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사랑 미세먼지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사랑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 그리고 그 구성 성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황사라는 것은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 그 사막 지역이나 아니면 초원지대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흙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와서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자연물질,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주 성분을 이룹니다. 다만 이제 넘어오면서 중금속들이 포함되는 바람에 인간에게 좀 유해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최첨단 기술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문헌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미세먼지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물론 자연적인 흙먼지 같은 것들도 먼지로 포함이 되지만 공사장의 먼지나 아니면 공장의 굴뚝, 배기가스, 심지어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이러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먼지의 주 성분은 황산염이나 질산염이거든요. 이것들이 대부분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황사나 미세먼지를 우리가 걸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모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거르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이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KF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줄임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 허가된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얼마나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는가를 의미하는 포집 효율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도 KF80 제품인데 그럼 80%만큼 걸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KF94는 94%만큼을 차단해준다는 의미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F94는 0.4 마이크론의 미세먼지가 100개 존재하면 94개는 차단시키고 6개만 통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 N95라고 쓰여있는 제품도 있는데 이것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앞글자인 N을 딴 표시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95% 이상의 먼지를 걸러준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를 잘 거르기 위해서 무조건 숫자를 높은 걸 사용한다 하면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약처에서 마스크에 관해서 인증을 할 때 거치는 또 다른 실험이 있거든요. 바로 안면부 흡기 저항이라는 항목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 안면부 흡기 저항도 아까 말씀드린 분진, 포집 효율이 높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일단 KF 뒤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그만큼 공기도 드나들기가 더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께서는 가끔 호흡이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마스크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구매하셨다면 잘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에서 인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몇 가지 실험들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누설률을 항목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설률은 쉽게 말해서 마스크를 썼을 때 얼마나 공기가 잘 새어나가느냐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직접 이렇게 써보셨을 때 코랑 닿는 부분, 여기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으로 공기가 새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추운 겨울날에 마스크를 썼는데 안경 쓰신 분들,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과장 조금 보태서 거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를 잘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일단 코랑 닿는 부분 잘 밀착시키시고 그 다음 아랫부분 역시 잘 밀착시키신 후에 이 끈을 이용해서 뒤로 보내서 잘 조여주셔야, 그렇게 공기가 유입되는 구멍들을 잘 막아주셔야 미세먼지가 진짜 차단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관련된 유의사항 몇 가지만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는 너무 오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에도 대기 중에는 다른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이 필터는 지속적으로 오염이 되거든요. 즉 너무 오래 쓰면 필터도 오염이 되고 따라서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사용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세척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마스크를 비싸게 구매하시거나 조금 이제 가성비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세척을 하시거나 빨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 주 역할을 하는 필터가 손상이 됩니다. 필터가 손상됐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이 마스크가 패션 그 이상 이하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세척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마스크를 사용하셨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세먼지 특집 1편에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고요. 요거 다음 편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편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